우리 지방의회, 양주시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변화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2부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똑같이 주제 발표는 약 한 20분, 토론 5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에 앞서 2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 양주시의 전환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서정대학교 염일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이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자 4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이용환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박수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그 두 번째 주제도 먼저 발표를 듣고 4분 토론을 들은 다음에 토론자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내용에 관해서 발표자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부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랄지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그 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그 메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리를 해 놓으신다 할지 또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토론자와 또 이 발표자께 전달해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번째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 양주시의회의 전환 과제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대학교 염일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양주시의 어떤 전환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는 크게 이렇게 5단계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방의회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에 대한 제기,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과 또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양주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이런 코로나가 미칠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영향 속에서 양주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전망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양주시가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의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고려해야 될 상황들, 그런 속에서 양주시가 어떤 전환의 과제를 찾아야 되는지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꼭 제가 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어떤 정책에 대한 제언을 갖다가 의회와 또 우리 조합소장도 계시면은 또 집행부에 대해 좀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비에 대한 차원에서 정책을 갖다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그 40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0년대 이후에 그 표에 나와 있지만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메르스, 또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까지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세계적인 이상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쭉 최초 발생 연도를 봐보면 7년 주기로 또 4년에서 7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로 저는 봐집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사회 변화들, 우리 4차 산업혁명 막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코로나19 이후로는 이전에는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몸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비대면 수업 같은 것들, 비대면 회의 같은 것, 이게 바로 디지털 사회를 갖다가 가속화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새롭게 중요시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홈 누댄스 문화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문화까지 만드나 슬리퍼 차림으로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주거권을 만들어내는 수세권의 어떤 도시 변화들. 여러분들 우리 옥정이라든지 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그 해암사지 박물관을 가보면 완전히 수세권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데가 옥정과 이 해암사지 박물관의 이 잔디광장입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도 결국 우리 어떤 생활의 변화는 이런 트렌드로 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전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뉴노멀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양주시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발제는 오늘 뭐 구체적인 어떤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의 우리 그 실효적 측면에서 양주시 의회가 어떤 전환의 과제를 차지하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보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현재의 어떤 그 지방의 어떤 법적 지위라는 것들이 지금 42페이지 의결권부터 조례재정권,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재정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지위와 권한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이 지방의원으로서 43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또 지방의원으로서 어떤 공식적 비공식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방의 어떤 공식적이라든지 비공식적 활동들을 감안할 때 지방의 의원이 수행하는 주요한 기능은 그 44페이지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결국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입법 제정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예결산에 대한 심의, 그리고 정책 사업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책 심의, 정책 분석에 대한 것들. 세 번째로는 뭐냐? 재정 통제, 행정 감시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등의 어떤 통제 및 견제를 통해서 체계적 행정을 관리하는 것들. 이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법적인 비공식적 활동이지만은 이따 저는 앞으로 아까 생활이라는 부분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생활형입니다. 결국 미니 수렴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지역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미니 수렴을 어떻게, 이게 바로 앞으로의 지방의 어떤 정책적 역량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세상인 뉴노멀 시대가 도래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45페이지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지만은 이와 같은 어떤 급진적인 어떤 코비드를 통한 어떤 급진적인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는 변화를 하기 싫지만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이라된 조금 전에도 이런 코로나에 대한 많은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 어떤 변화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지방의회가 결국 이러한 변화된 어떤 욕구를 반영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지방의회가 결국 지속 가능성을 시민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30일 날 WHO는 이 비상사태를 선언해가지고 3월 11일 날 이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양주시 상황은 어떠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우리 양주시 인구 규모는 19번째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로 보면은 우리 양주시는 21번째로 나옵니다. 인구 대비에 보면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시는 좀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3월 22일까지 현재까지 보면 우리 양주시는 462명의 어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11개 읍면동에 지역별로 보면 양주 2동과 해천사동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발생한 지역이 광적, 백석, 은현 쪽입니다. 이러한 어떤 지역적 특성들을 보면 우리 동쪽으로 보면 양주 2동과 해천사동은 서울에 이 교통망이 발달되니까 서울로의 어떤 그런 유입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백석이 발생하는 어떤 요인들을 좀 찾아보면 백석은 의정부 생활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고, 은현, 남면, 광적은 우리 한때 좀 많은 긴장을 했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어떤 발생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쳤던 걸로 저희가 이렇게 지역별 어떤 발생 현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사점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양주시도 이 질병에 대한 또는 재난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조직화가 필요하고, 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7년에서 4년 단위로 지금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감염뿐만 아니라 어떤 향후에 지금 더 무섭게 나타나고 대두될 수 있는 지역의 풍토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시면 이러한 어떤 코로나 시대의 어떤 지방자치에 미칠 영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여러분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또 설문조사라든지 또 정량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부산에서 연구한 어떤 자료가 48페이지에 제가 그림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코비드라는 것 통해서 소비 트렌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지역 경제에 대한 이익이, 그리고 지금 주기적인 어떤 감염병들의 어떤 출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고립이라든지 어떤 격차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재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회 변화 정도와 시민들의 어떤 대응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들이 경제적인 것, 문화관광, 공간이나 교통, 복지행정, 그리고 보건의료 같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사회 변화에 대한 정도가 높고 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들이 어떤 건지, 이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시사점을 통해서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양주시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냐? 저는 앞으로 더 강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할 거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보면 많은 시민들은 정부에 더 의존적이고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방정부의 역할이 또 권한이 또 역량이 커지면 당연히 지방의회의 역할도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과의 어떤 수평적 구조라든지 조정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전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민간 협치 구조, 결국 거버넌스가 굉장히 요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결국 정부의 지방정부의 힘 갖고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마스크의 어떤 공급을 위한 주민들의 자원봉사 같은 것들, 앞으로 결국 작지만은 이러한 같은 민간 협력 구조에 대한 굉장히 거버넌스 구조가 많이 요구될 거라고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러한
정책적인 난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제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 훈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결국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양주시의 어떤 전환 과제는 어떤 거냐?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새로운 일상과 생활의 시스템을 적용할 기회가 지금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기회라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가 포용적이고 또 지역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회복 영역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지자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코로나19를 통한 어떤 기회로 삼는 어떤 전환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전환에 요구받는 지방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어떤 분들은 지역 회복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도시 회복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 회복력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봅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생태도로 돌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새로운 어떤 도시의 생존 전략은 결국 도시의 회복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는 제가 회복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설명들을 해봤지만은 우리 새로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도 도시 회복력에 대한 용어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자리가 지방의 우리 양주시의 개원 30년입니다. 30년이면 제가 일부러 50페이지 입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부 주제가 30년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입지의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오늘 주제 2부 주제가 이제 입지의 경지에 올라갔고 향후에 우리 양주시가 어떻게 가야 될 어떤 전환의 과제들을 찾아야 될 건가. 저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어떤 새로운 변화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디지털 비대면 어떤 문화와 사회 확산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두 번째로는 결국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방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32년 만에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자치분권 시대의 주민주권에 대한 어떤 자치라든지 어떤 지역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새롭게 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주시의 전환 과제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아까 생활형 지도자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생활자치로에 대한 전환입니다. 뭐 생활자치가 뭐냐 라는 개념들은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개념에 대한 논란은 있고 어떤 개념 정립을 많이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주민자치의 어떤 운영 체계를 우리 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생활형 자치, 생활자치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누멀 시대에 그 지방의 어떤 전환 과정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로 좀 기준을 좀 삼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 53페이지, 아니 그 페이지 53페이지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지만은 결국 시대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 공간이라는 것들, 이러한 어떤 기준 속에서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이고 시대는 사람은 밀레니엄 시대, 디지털 인간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결국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접촉과 비접촉의 어떤 공간 변화에 대한 결국 세 가지 어떤 변화를 우리가 전환의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환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디지털 사회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 그 도시가 앞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력의 향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시민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력을 어떻게, 아까 도시회복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극복하느냐가 우리 양주시의 앞으로 중요한 어떤 전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결국 비대면의 어떤 자치행정, 그리고 ICT를 활용하는 어떤 스마트 자치행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디지털 주민자치에 대한 일성합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비대면을 통해서 주민총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이러한 어떤 디지털 사회에 대한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력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코로나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정보의 격차, 결국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복지도 이제는 결국 복지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결국 그 복지관도 있어야지만 디지털 복지 서비스도 이제는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민들의 이러한 디지털 시민력을 끌기 위해서는 결국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도 봐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학교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인식교육도, 인식에 대한 전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지역력에 대한 전환의 과제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도시회복력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양주시 자체적으로 도시회복력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지역을 공무원의 힘으로만 안 된다. 시민력과 지역을 같이 결합하는 결국 뭐냐? 주민자치력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결국 지역력을 끌어서는 우리 양주시가 아직도 도입하지 않은 주민자치로 전환을 통해서 결국 지역공동체를 갖다가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도 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크게 어떤 시대적인 것, 또 사람,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전환의 방향을 디지털 사회, 또 시민력, 지역력으로 이렇게 전환의 과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우리 양주시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지금 위험 요인들이 어떤 건가를 하고 최소적으로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고민들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우리 지금 경기도도 어제 신문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 도시를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결국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틀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기본 삼아서 결국 도시의 사회, 경제, 산업, 문화, 생활까지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이 우리 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조학수 부시장 계시니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노멀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정부의 노딜 사업, 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비체계 마련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양주도 양주형의 새로운 신발전 전략으로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고민이 시급히 좀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민혁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양주시의회 또 전체적으로 양주시의 어떤 그 전환 과제에 관한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그 비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답니다. 사실 그 중세가 이렇게 시대가 올라간 것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페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봄까지 오고 또 백신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나와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증가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찾아가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내용들을 어떤 디지털 사회랄지 시민력, 지역력이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논의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이 장인봉 교수님께서는 분권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과 앞으로 어떤 그 대응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인봉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말씀이 들리시나요? 네.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장인봉 교수입니다. 우선 내일 모레 이제 4월 15일이면 우리 의정 양주시 의회 생일이네요. 30주년입니다. 우리 여밀려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입지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일이 이제 아마 제가 오다 보니까 양주시 의회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 의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정말 실천하는 걸 뭘 해야 될까? 그 뜻을 세우는 가장 귀한 자리가 아닐까.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정덕영 의장님 또 우리 정말 주관하시는 우리 서정대 여밀려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지금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대전환기가 시작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처음 사실은 취임하셨을 때는 연방제 준하는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과감하게 자치와 분권을 시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 또 관계들 속에서 이게 이제 조정되어지는 과정인데 사실은 저는 오늘 와서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정책 토론회 때는 그게 아무리 주인공이시지만 의장님이 또 부시장님이 부의장님이 시의원님들이 끝까지 하시는 자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양주시 의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 토론회라고 하더라도 가장 앞자리에 의장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 황영희 부의장님 또 제 옆에 계시니까 우리 안순덕 의원님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계세요. 거기에 또 우리 정말 행정의 달인이시죠. 경기 북부를 아마 제가 볼 땐 이 부시장님만큼 잘하는 분이 있을까. 우리 조학수 부시장님이 같이 또 시장님께 우리 시의회가 집행기관과 함께 정말 같이 지방자치의 파트너 기관으로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 신원득 정말 부원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지방자치의 최고 전문가세요. 어떻게 30년의 역사를 이 짧은 페이퍼에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주옥 같은 글로 담으셨는지 제가 또 오늘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 여밀려 교수님 더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저 같으면 이거 쓸 수도 없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양주시 의회가 어떤 전환 과제를 갖느냐? 이걸 누가 개인이 연구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국가기관이 해도 지방행정연구원이 해도 정말 어려운 연구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득 우리 부원장님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는지 큰 그림을 우리 신원득 부원장님이 그려주시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들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부총장님께서 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자치와 분권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하는 그 기관이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 위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공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 24명의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쁜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보직도 있고 또 대통령위원회 역할도 해야 되고 교수니까 또 강의도 해야 되고 사실은 처음에 부르시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든 정말 귀한 자료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오길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여밀려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밀려 교수님의 심을 봤어요. 정말 경기도 인천까지 저 전국 규모의 학회 경인행정학회라고 있거든요. 학회장 4분이 여기다 지금 패널로 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심이냐고. 이게 도대체 서정대 우리 여밀려 교수님 다시 봤습니다.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5분인데 사실은 제가 페이퍼 정말 정성 들여 썼습니다. 여기 제출한 제안문 제가 이렇게 정성 들여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안 쓰고 그냥 말씀으로 보통 토론했는데 오늘만큼은 양주시 우리 의정부 제가 있는 신한대 의정부인데요. 정말 옆에 있는 앞으로 정말 경기북부의 중심이 돼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경원축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양주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귀한 정말 토론문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말씀
요거로 좀 대신하고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 듣고 종합 질의에서 혹시라도 말씀 또 주시면 제가 쓴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한 내용들까지 말씀드리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기 수정하면 58페이지에 저는 우리 여밀리 교수님 쓰신 걸 보고 그냥 숲세권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숲세권이 아니라 오늘 발표 들어보니까 슬세권이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슬리퍼를 신고 다닐 만한 뭐 하여튼 이런 뭐 지리적인 어떤 그런 번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하나 크게 배웠고 제가 잘못 표기했다는 거 수정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방자치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제가 대통령위원회 위원이든 또는 제가 지금 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학회와 대통령위원회와 지역사회가 같이 해서 정말 모처럼 정말 중요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고 그 의미 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회가 되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많은 권한이 넘어간 게 지방의회의 역량이 이제 드러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준비된 지방의회가 어디냐, 공부하는 지방의회가 어디냐, 역량 있는 시의원들이 어디 있나 이것이 정말 평가되어집니다. 집행기관, 시장이 준비되어 있나, 공부하는 시장인가, 공부하는 부시장인가 정말 이게 이제 평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 정말 이제 우리 양주시의회는 거기에서 정말 전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데서 희망을 본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말 귀하신 분들 뵙다는 정말 영광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양주시와 의회 그리고 의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을 칭찬해 주신 칭찬과 격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연구원 이영환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이용환입니다. 장인봉 교수님이 다 토론을 하시면 저는 장인봉 교수님처럼 경축의 말씀만 좀 드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원고를 읽게 생겼습니다. 제 원고 4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2개는 그냥 이렇게 의회가 양주시 의회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지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2개는 그 와중에 조례나 어떤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 그런 내용을 그냥 적어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제 양방 소통이죠. 정부하고 특히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제가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국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저한테 과장님 자랑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거 하는 거 유튜브로다가 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만큼 변화한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양주시 의회 홈페이지 봤는데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선진적으로 변화된 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주년 기념 토론했잖아요.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30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안 변했어요. 그래서 권하건대 일단 저 양주시 의회 홈페이지에 이제 마음의 준비 돼 있으니까 의원님들 유튜브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연결시키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냥 옛날식으로 이렇게 민원 넣는 거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시민들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장소, 시간, 형식 이게 다 바뀐 거예요. 24시간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소통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조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없으면 토론장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점점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있잖아요. 시민사회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옛날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 같이 써야죠. 그게 거버넌스인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도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 있어 잘 못 움직여요. 그럼 양주시 의회처럼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서 이런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갖다가 끌어안아가지고 이거를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집행부한테도 굉장히 큰 압력이 될 것이고 또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행태 변화를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1년 동안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제도 변화인데 이건 경기도에도 얘기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금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코로나19라든가 이렇게 되면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양극화, 소득 격차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또 어떤 산업은 융성하고 어떤 산업은 쇠퇴하고 이렇게 됩니다. 양주시에도 그렇게 돼요. 양주시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건 그거죠. 여기 발전의 격차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되는 데가 있고 전통적인 마을이 있고 이렇게 되는 신도시가 개발되는 데서 부동산 가격도 오를 것이고 거기도 세금도 더 많이 들어오고 또 뭐 배달 서비스 같은 데 있어서는 그쪽 일은 잘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전통 소상공인들은 영업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미래형으로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 삶의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양주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시가 잘 이렇게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 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돈은 어디서 마련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성하는 쪽에서 세금이 기존의 평균적인 것보다 더 많이 오르잖아요. 신도시 개발하는 데서. 그런 데서 그전에서 좀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항상 물으면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양주시 지방세 연간 보니까 1,700억 정도 5% 하면 될까요? 1년에 5% 정도 해갖고 한 10년간 하면 되지 않을까? 양주시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유해드리고요. 염일열 교수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거 얘기한 거죠. 회복력. 이게 지금 큰 화두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해. 의회밖에 할 데가 없어요. 의회에서 모니터링 해야죠. 의회가 요구해야죠. 의회가 양주시가 얼마만큼 도시 회복력이 있는지 진단해야죠. 진단지표 만들고 그리고 진단해서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고 계속 해야죠. 또 행정감사 때 서류 내면은 복잡한 서류 왕창 갖다 주면 그거 뭐 다 들여다보실 필요 뭐 있어요. 회복력 지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염일열 교수님이 제시하신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만큼 아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대피할 곳이 있느냐, 비축물자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비상계획관이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 제대로 다 관리되고 있느냐. 물건 지금 꺼냈더니 녹슬지 않았느냐 봐야죠. 그거 뭐 의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평가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기준 발표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양주시가 아주 선진적인 양주시 의회가 선진적인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 대안 중에서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사회 발전 기금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모니터링 체제라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주시 의회 의원 두 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의 임재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주시의회 개원 30주년 총책 토론회 개최해 주신 정덕희 의장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참여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사는 양주시의 역할에 대한 고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좀 고민도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늘 집행부 얘기하면 맨날 돈 없다고 그 시장이 좀 와서 하지만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산도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뭐 비정상으로 돼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확진자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거의 뭐 70~80% 차지하고 뭐 우리 양주시도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 뭐 터지는 바람에 80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저 시민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뭘 하냐? 밤 8시 되면 갈 데도 없고 뭐 지인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친목회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저도 저녁 시간 때 뭘 해야 되나 해서 이제 8시나 9시쯤 옥정공원에 가서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운동 한 1월달, 12월달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또 휴일날도 마찬가지. 아까 여민혁 교수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옥정중앙공원 또 선돌공원 또 해암사 박물관 주변이 상당히 좀 많고 또 일요일날 또 휴일날 또 그 불국산을 가보니까 거기도 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 양주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시민들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오갈 때도 없는데 그분들이 가실 곳을 잘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줘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건강도 회복하고 또 체력도 회복하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축제와 또 행사가 있어요. 축제와 행사도 뭐 3.1절 기념 행사도 뭐 코로나19로 취소가 되고 앞으로 줄줄이 이제 뭐 행사 이런 거 축제도 아마 집행부에서 취소하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위원인 안순도 의원님하고 이제 축제위원으로 가 있는데 행사나 이런 부분 축제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뭐 거리두기를 그것만 좀 방역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축제나 이런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TV 보니까 뭐 제주도에 뭐 관광객이 인산 이래를 이뤄가지고 엄청납니다. 제주도에 TV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 또 코로나19 발생률이 별로 없어요. 안 걸리시는 분만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고 2명, 1명. 그렇게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주도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건강하신 분만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몸이 아프면 스스로 가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그 축제나 뭐 행사할 때도 본인이 잘 압니다. 본인이 뭐 열이 난다든가 몸이 안 좋으면은 스스로 이제 정부에서 홍보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참여하지 않고 뭐 그러기 때문에 너무 우리 양주시 그 집행부에서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 않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고 앞으로 부시장님도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 단체나 뭐 여러 뭐 각종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양주에 문화재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주변에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아까 호수공원 뭐 선돌공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가서 보면은 그 LH공사에서 그 호수공원, 선돌공원 뭐 이런 인수 받은 대로 그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뭘 하냐? 잡초나 뽑고 풀이나 제거하고 요거만 하고 있어요. 벌레나 잡고 있고. 그건 아니다. 시민들이 그 옥정공원이나 선돌공원을 좀 더 특성 있게 가꾸어서 우리 양주 시민만이라도
포천시나 의정부시나 동천시에서도 상당히 그 옥정 신도시에 있는 공원은 휴일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색 있고 좀 테마가 있는 그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제가 작년에 그 의회에서도 선돌 그 호수공원도 겨울철 물을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눈썰매장이나 뭐 스케이트장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선돌공원 저녁에 밤 늦게 가보니까요, 대부분이 그 애완견 가지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공원도 크고 그래서 좀 특색 있게, 뭐 대전에 그 장태산 가면은 그 황토길이 쭉 있습니다. 맨발 벗고 한 1km, 2km 건강도 되고 또 힐링도 될 수 있는 이 주민 편의 시설을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멀리 가자니 돈 많이 들고 또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여가도 즐기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전 양주시가 도농 복합도시인데 특히 전 그 도시권은 그런 대로 또 공원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현면 남면 이런 데 가면 어린이 공원 저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 공원. 거기 어린이 한 명도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현면, 남면, 광평은 좀 그래도 있죠. 광평도 있고. 그런데 그 어린이 공원을 좀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공원이나 뭐 체육 활동 가는 거 있지만 애들이 가져가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시에서 또 의회에서 준비를 해줄 상황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연수 이런 걸 방역이라고 해서 꼭 통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가 진단 키트, 물론 전 식품안전청하고 질병관리청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래도 자가 진단 키트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그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주시에도 뭐 중앙정부에서 좀 가능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진행해 주고요. 영국이나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 방역도 중요하지만 자가 진단 카드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요. 또 재난기금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도 이제 30주년 맞아서 이런 의장님이 또 토론회도 해주셔서 토론회도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그냥 시에서 보건소에서 뭐 저 의원님들한테 연락 오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확진자 몇 명 검사하고 몇 명 확진자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양주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생활 이런 거는 전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오늘 토론회를 해서 좀 이런 문제도 시민들이 원하는, 의원님들한테 많이 시민들이 얘기를 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예산만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양주시의 안순덕 의원님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주시 의원 안순덕입니다. 먼저 양주시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그러한 외적인 기념 행사가 아닌 토론회로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연구하는 의회, 또한 더 나아가서 공부하는 의원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양주시 의회에 대한 전환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저 역시 재난 질병에 관한 영화들은
한 편 이상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저 상상만 했던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온갖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정말 작년은 통째로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재난과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과 숨쉬기조차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지역에 가면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변화된 일상은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어서 이른바 뉴노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리 잡았습니다. 양주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우리 발표자 염일열 교수님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려서 중복되는 상황이라 생략하고 싶고, 현재 2020년 4월 4일 18시 기준으로 476명이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망자가 2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그나마 타 시군구보다 양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을 잘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빌 게이츠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전쟁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이후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시스템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가면서 수십억 달러 백신 개발과 방역 시스템을 빌 게이츠가 기부하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전염병에 대비해서 국가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이러한 예언한 대로 지금 현재 지구 위에 마스크를 씌우는 엄청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외부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축소시켰고, 팬데믹에서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해서 올해 역시 우리는 시민을 위한 최선의 양주시 공공의료 정책과 전반적인 정책을 어떻게 재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상생을 위한 진정한 웰빙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후 환경을 대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인류의 생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공장이 멈췄고 차량 운행이 줄면서 미세먼지가 감소하면서 자연 환경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피해를 안겨주었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무례함이 어디까지였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연 훼손은 우리 인류 생존에 큰 위협입니다. 전 세계는 자연을 되살리는데 적극 협력해야 하면서 우리 역시 그것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통 확대를 위한 의회 역할 증대입니다. 디지털의 우수성, 안전한 비접촉 참여, 역동적인 고객 통찰력을 갖추고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소통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참여들을 확대하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간 구성의 재구조화입니다. 폐쇄에서 개방으로, 집중해서 분산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의지와 함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에 기반한 자치 및 지역 공동체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단체 운영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제도 자치가 생활 자치로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넷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대비한 양주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앞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듯이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선제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양주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식품업계와 취미학습, 디지털 콘텐츠, 소셜미디어, 방송통신업계 등 수많은 산업에서도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일부 산업은 생소하지만 익숙해져야 하는 뉴노멀로서 우리 곁에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노멀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강점은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끝내느냐의 문제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내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뉴노멀에 맞게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다른 양상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므로 앞으로 반드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성장 플랫폼을 확보하고 비대면 사업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산업 구조와 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가나 경기도가 협치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주 시민의 신뢰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고민은 계속 쭉 되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 염열 교수님의 발표와 네 분의 지정 토론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시간이 지금 20분까지인데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계속 계셨고 또 좋은 말씀을 할 기회를 또 드리는 것이 도인인 것 같아서 몇 분 모셔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정의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가셔버리는데 우리 의장님, 부시장님, 의원님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행사를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께서 토론 내용을 들으시고 또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한 소감을 듣고 그다음에 부시장 의견을 듣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 대표분들도 모신 이유가 우리 행정, 의회 다 있지만 같이 시민들하고 함께 이런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에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의 자리인 것 같고 또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이나 저장 또 토론자들에서 정확하게 시의 어떤 입장이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끝까지 잘 경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파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시민들한테의 오롯이 갈 수 있게끔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인사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영희 부의장님 나오셔갖고요. 네, 그리고 홍석표 의원님도 계시고 예, 다른 의원님들 뭐 좀, 토론자분들은 네, 토론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나오셔갖고 편하게 말씀을 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씩 의견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시의 홍의원입니다. 오늘 뭐 나름대로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우리가 그냥 몰랐던 것을 오늘 토론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여기 토론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보고요. 사실 뭐 양시회가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토론을 하는 느낀 점은 정말 꼭 이거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을 좀 감명 있게 봤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양시에 오신 우리 다치장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뭐 쭉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역시 소통과 화합입니다. 소통과 화합이 되면 정말 양시, 특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명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도 또 아니면 시민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양주시의 홍준표 의원입니다. 토론에 다는 못 봤으나 제가 결산을 책임지는 대표이로서 결산도 좀 봐야 되고 좀 책자를 좀 보고 오늘 이렇게 토론을 보면서 우리 이영환 경비연구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떠나지 않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들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주시에 특히 코로나 유물 시대에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사실 많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지금 이렇게 지역의 그 애착심을 가지시고 우리 양주를 위해서 뛰어주시는 진짜 사업 같은 거 하기 힘든데도 우리 정성욱 의원님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양주시의 발전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후에 양주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정동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각 또 책도 열심히 보시고 또 정책 사업에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좀 많이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 많이 갖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 전보다는 진짜 갓되는 말씀하시는 의원의 한 명 중으로서 진짜 주민들의 눈과 귀가 돼서 주민들의 대변자가 돼서 양주시가 한 7년 의원 생활하면서 똑같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재선 의원님, 삼선 의원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조금 이 책자를 좀 읽으면서도 봤지만 우리 인근에 100만 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 도시들이 잘 돼갔으면 좋았는데 우리도 한 2030년이 50만이 넘는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런 시를 보면서 인구 정책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일자리가 없다거나 다 서울로 해서 예산도 100만이 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옆에서 그런 보았듯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 우리 양주시청도 정동영 회장님 올라와서 지속 가능한 연구단체 우리 그린벨트 보호구역 이런 거로 해서 그런 단체들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스터디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주시가 얼마 전에 스마트 그린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최대한 100억까지 하는 거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발치해서 우리 집행부서 얘기하고 우리 조학수 부시장님 계시지만 전부 다 의원들이 뉴딜 정책 사업에 따서 공부를 스타디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얘기한 겁니다. 전부 다 의원님들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양주시가 지금 인구가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옥정지구라든가 회천지구에 이제 그 인구들이 이제 많이들 늘어나는데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가야 될 유월 시대도 좋지만 우리가 미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실패한 도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숙제를 해야 되고요. 또 잘 되는 테크노빌리도 뭐 고양시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입주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뭐 급변하게 테크노빌리가 이제 들어오면 섬유적으로 한다는데 사실 걱정도 큽니다.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그 미래 먹거리를 갖고 어떤 걸 갖고 논해야 될지 뭐 환경, 일자리, 교육, 문화, 스포츠 무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진짜 준비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책이라든가 뭐 공모라든가 미래의 먹거리를 갖고 뭐 충분히 더 많은 토론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동영 의장님께서 이런 토론을 하시는 게 너무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뿌듯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앞으로도 더 있어서 우리 양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저희 사실 뭐 의원 나온 지식이 여러분의 눈과 귀가 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의원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또 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좀 예상이 들어도요 미래지향적인 우리 이런 토론회가 된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뭐 의장님도 정백 의장님도 앞으로 뭐 몇 번 더 하시면 더 많은 걸 주민들한테 주지 않을까. 또 양주시가 또 양주시의회가 더 발전하고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노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발제하신 뭐 교수님도 두 분 계시고 자장님도 계시고 토론자분들도 계신데 양주는 하여튼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여튼 실패한 도시를 보고 또 양주다운 그 비전을 좀 앞으로 좀 잘 세워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지만 뭐 여기 있는 분들 오늘 발제하신 분들 다 오신 말씀이니까 하여튼 그 양주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주시고 뭐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장님이 그 열린 그 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의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라는 생각 갖고 많은 충고와 지식을 좀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저 그래도 끝까지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한 말씀. 예, 뭐 끝까지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또 의원님들의 책임감도 더 무거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지역 대표분들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많이 해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좋은 협력 모델 만들어 나가는 데 같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꼭 한번 그 질의나 토론 또 의견을 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시민들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또 의견을 주시고, 예? 한 말씀 하시죠. 그러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회천삼동 지역발전 협의회장 자격으로 왔고요. 저는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양주시의회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덕영 의장님 또 황영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노고에 치아드립니다. 또한 우리 조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의회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치법,
재정, 통제, 행정 감시에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의회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고,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만 가면은 모든 주민들, 시민들이 큰 박수로 여러분들의 요구에 큰 환영의 동요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분발의 모습을 또 느끼고요.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단절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읍면동에 지역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각 행정센터, 읍면동을 비롯한 주민들의 이 이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박탈감, 소위 얘기하면 뭐 어떤 분들은 우울증까지 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각 읍면동에 있는 소중한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 우리 염일열 교수님 말씀하신 디지털 복지 서비스 플랫폼 공유도 하고, 또 그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IT 서비스도 그 자리가 그 행정복지는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이게 제공이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여줘야 우리 신체 그 말초 신경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에 좀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코로나19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단체장도 맡고 있는데 그 가장 필요한 게 양주시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는 거. 이거 꼭 이걸 의원님들이 한번 해안을 모아주셔서 이거 해주시고요. 또한 그 양주시가 이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일괄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보다는 양주시 지역과 경제 환경에 맞는 양주시만의 방역 대책 또 강구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양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우리 신원덕 교수님과 염일열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돼야지만 지역사회 회복력이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튼 좋은 말씀들 잘 챙겨듣고, 저도 돌아가서 여러 사회단체 또 제가 맡고 있는 단체 홍보를 열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고하시는 면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실까요? 누구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그러시면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발제도 해주시고, 또 오늘 그 토론회를 양주시 의회와 그 같이 주관한 서정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소장도 됩니다. 그래서 토론한 내용 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합해가지고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일열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상 많이 말을 해서 뭐 다른 오늘 그 토론된 1부, 2부 또 우리 발제 내용과 또 토론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향후에 의장님하고 전번에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을 정기적으로 좀 가면서 어떤 특정한 이슈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런 어떤 공론회장을 좀 만들어갈 생각이 지금 의장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도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더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오늘 논의된 토론자들의 그 제안사항 또 제가 했던 사항들을 좀 우리 또 학문적인 또 우리 성렬호 과장님하고 좀 묶어 가지고 향후에 의회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달해서 향후에 어떤 과제들을 좀 우리가 모색하도록 좀 향후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교수님들은 저희들은 자꾸 토론하고 학술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어디 의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앞에 토론하고 발표한 사람이 7 있는데 남아 있는 사람 6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토론한 적이 있는데, 오늘 끝까지 이렇게 만장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30주년 그 양주시 의회의 축하 케이크와 함께
오늘 또 우리 신원득 부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여밀려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이걸 치고 나가느냐, 어떤 대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들이 달라지고 또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장인봉 교수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기회가 그와 같은 더 발전된 양주시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소속이 되고 또 학습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